네, 물건을 살 때 단순히 가격만 보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내 소비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치 소비가 청소년들에겐 어떻게 경제 교육이 될 수 있을지 경기 효행초등학교 김지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년 전부터 ESG라는 말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주 들리거든요. 이 정확한 개념이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ESG 경영은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이는 기업이 경영 활동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노력입니다. S는 기업이 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G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모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반영하며 윤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뜻합니다. 위와 같은 ESG 척도가 기업에 대한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SG 소비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경제교육이라고 하면 돈을 아끼고 모으는 법부터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이 ESG 소비와 연결하는 관점이 조금은 낯설기도 한데 왜 중요한 걸까요? 네, 전통적인 경제교육은 절약과 저축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물론 이런 기초적인 금융 소양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경제 환경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학생들이 가치 있는 소비에 관심을 갖고 본인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ESG 소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력, 소비를 통한 사회 참여의식, 미래 세대로서의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ESG 소비는 나의 선택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이들에게 성찰할 기회를 주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비판적인 사고력과 사회 참여 의식 그리고 미래 세대로서의 책임감까지 길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건가요? 네, 먼저 비판적 사고력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따져보고 문제를 발견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ESG 소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명 브랜드의 신발이나 옷을 사려고 할 때 이 제품은 누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었을까? 혹시 어린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위험한 공장에서 힘들게 일해서 만든 것은 아닐까? 라고 성찰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이 악덕 기업이나 윤리적인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에 참여한다면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행동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시민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살아가야 할 현실인데요. ESG 소비 교육을 통해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10년, 20년 후 나와 내 친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한다면 이는 단순한 환경 교육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현재 행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생생한 삶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착한 소비라는 말도 종종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착한 소비와 ESG 소비는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네, 먼저 착한 소비는 주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데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환경을 지켜야지 같은 도덕적 믿음에 기반한 선택을 뜻합니다. 반면 ESG 소비는 착한 소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데요. 구체적으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지배구조를 모두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친환경 제품을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아동노동을 거부하는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ESG 소비는 아이들에게 소비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의사결정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ESG 소비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아이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환경 측면에서는 일상에서 물압의 페트병 구매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이 있겠고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돈줄 낸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바로 사회적 가치를 응원하는 소비인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일부러 찾아보거나 커피나 초콜릿을 살 때 개발도상국 농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가 쓰는 화장품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회적 가치를 응원하는 ESG 소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실천들이 좀 꾸준히 이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교육적으로 뒷받침해 주려면 어떤 구체적인 수업 방법이나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ESG 소비를 꾸준히 실천하게 하려면 단순히 착한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왜 그것이 합리적이고 중요한 선택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경험이 중요한데요. 제가 속한 경제금융교육연구회의 고아림, 김태림, 이정인 선생님과 함께 개발한 수업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ESG와 기업가정실을 연계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다양한 사례로 ESG의 개념을 배우고 학생들이 팀별로 햄버거 가게의 사장이 되었다고 상상해 시뮬레이션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햄버거 가게를 경영하며 매 순간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요. 예를 들어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친환경 포장재를 쓸 것인지 아니면 저렴한 일반 포장재를 쓸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ESG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그리고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를 직접 체험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 포장재를 쓴 가게의 햄버거를 사줘야 저 사장님이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학생들이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을 모두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ESG 소비를 단발적인 착한 행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로 내면화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어떤 시청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SG 소비 참 중요하고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거 우리는 가성비를 따져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가심비를 넘어 내가 사는 물건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는 가치 소비의 시대입니다. 오늘부터 텀블러를 쓰는 작은 실천, 착한 기업을 응원하는 작은 소비, 그 작은 행동이 바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절약을 넘어서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또 사회적인 책임까지 익힐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ESG 소비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체력을 잘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